올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국민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첩약 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약이 급여화되는지, 어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오해와 팩트는 무엇인지 첩약 급여화의 이모저모를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모든 첩약이 전부 급여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의 최적화를 위해 개발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중 한의 강점 분야이자 시범 사업에 적합한 3가지 질환을 골라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사업 대상인 3가지 질환은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입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세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1년에 한 번, 총 열흘치 첩약 비용의 5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가입자 대표, 의료공급자 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공급자 대표 8명은 대한의사협회 2명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각 1명입니다. 공익대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올해의 경우 의과대학 보건대학 교수, 보건 및 조세 관련 연구원 등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은 이러한 건정심에서 2008년부터 8개월가량 회의를 거쳐 의논된 사항입니다. 첩약 시범 사업은 2019년도 제6차 건정심 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다음 달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처음 실행될 땐 그에 대한 의문점과 오해들이 동반되는데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은 어떤 오해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팩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탕약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면 첩약의 수요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볼까요? 일반 국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70% 정도 치료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계속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분들은 약 84%나 되니 꽤 많은 분들이 한방의료와 친하다는 것 느껴지시나요? 반면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의 다수는 진료비, 특히 탕약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으로 탕약을 가장 많이 꼽아주셨는데요. 어때요? 첩약 급여화 정말 희소식 아닌가요? 첩약이 급여화되면 혹여나 의료보험비가 폭등하진 않을까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간 건강보험료 53조 8천억 중 첩약 급여화의 예산 비중은 500억으로 전체 재정의 0.064%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0.1% 미만의 규모이기에 걱정하시는 것만큼 첩약 급여화가 보험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약의 조제 내역은 비방이라 뭐가 들어간지 알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첩약의 표준화를 위해 이미 질환별 기준 처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처방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조합으로 처방을 가감하고 각 환자에게 맞춤 첩약을 급여로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해 인증된 한약재를 사용해야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러한 조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첩약의 조제 내역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나 최근 발표된 SCI급 논문에 따르면 한약의 간독성이라고 알려진 사례들 중 대다수가 한의사에 의한 처방이 아닌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한 약재들로 제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0개 한방병원 입원 환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 관찰 연구를 수행한 결과 0.06%에게만 간독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내재성 독성이 아닌 특발성 독성에 기인한 것으로 한약 복용과 뚜렷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가 양약과 한약을 모두 처방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10년간 보고된 879건의 약인성 간손상 가운데 14.3%가 항생제, 10.1%가 정신신경계 약물로 발생하는 등 간손상의 60% 이상이 양약에 의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한약이 간손상의 원인이 된 경우는 단 7.1%로 양약에 의한 간손상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약은 식약처 품질 검사를 통과하고 전문 한의사가 처방한 약입니다. 한의사의 처방 아래 복용하는 처약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좋은 처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처약급여화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처약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따뜻한 한방치료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